강간 사건의 범죄 현장. 경찰은 DNA를 확보함과 동시에 목격자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검거합니다. 그런데 분명 모든 증거들이 용의자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DNA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직접 증거의 부재, 사건 현장에 우연히 갔을 확률. 하지만 범죄 현장에선 용의자의 DNA가 나오지 않아 무죄가 나올 뻔하였지만 수사관들은 조사 끝에 용의자가 과거 골수이식을 받아 DNA가 다르게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MBC에서 방영한 범죄 법률 드라마 로앤오더 에피소드의 내용입니다. 과연 이 내용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가상의 상황일까요? 2021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미스테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제기되는 DNA의 모습, 그리고 DNA의 미스테리. 이를 미스테리 극장, 두 가지 DNA를 가진 키메라 미스테리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DNA는 정확도가 몇 프로인가요? 아마 지금 대부분 머릿속에 100% 혹은 99.99% 정도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법에서도 거짓말 탐지기, 최면 수사 이런 내용과는 다르게 DNA 관련 부분은 오차 범위가 거의 없는 100%에 가깝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로 채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DNA가 예외의 경우를 둔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자 굉장히 미스테리한 내용이자 의학계에서도요, 이 내용을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15년 전인 2006년 8월 15일 미국에서 새 아이를 홀로 키우며 열심히 살던 리디아 페어차일드. 풍족하게 해줄 수는 없었지만 분명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 관련 지원금을 주던 사회복지부에서요, 전화가 와 만날 것을 요청합니다. 처음엔 별다른 생각 없이 지원금을 더 주나? 이런 생각으로 만나러 갔던 리디아 앞에 사회복지부 직원은 문을 딱 닫더니 앉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누구야? 형제, 자매, 부모님까지 함께 받았던 검사지를 들이밀면서요, 남자친구였던 사람은 이 세 아이의 아버지가 맞고, 그리고 모두 형제, 부모, 친척 관계가 다 나오더라, 너의 아이가. 그런데 너만 빼고 너는 엄마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아 키웠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뜻이었죠. DNA 테스트 결과지는 이제 리디아에게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가족에 대한 의문의 도전이자 범죄의 용의자가 돼버린 겁니다. 불법적으로 아이들 지원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게 만약 범죄 행위라면 이 아이들 어디서 데리고 온 거야? 이런 문제가 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리디아에게 온 겁니다. 리디아 페어차일드는 처음에 이거 DNA 검사 실수한 거 아니야? 라는 확신을 가졌지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DNA는 100%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서 너 대리모지, 아니면 너 복지 사기 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형사사건으로 커지기 시작했지요. 뿐만 아닙니다. 사회복지부에서는 너 3명의 아이 정부 지원 더 이상 해줄 수 없어. 또 하나, 알다시피 우린 언제든 그 새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어 라는 권한 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면 어떠실 건가요? 리디아 페어차일드는 말 그대로 멘붕이 온 겁니다. 분명 자신의 아이가 맞았거든요. 임신사진을 찾기 위해 집으로 가서 직접 임신사진도 찾았고 출생증명서도 찾았고 부모님께도 이 결과를 전합니다. 아버지 롭 차일드, 어머니 캐롤 페어차일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장난 아니야?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는데 리디아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야 그거 실수일 거야. 잘못된 거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내 딸아이가 아이를 낳을 때 난 그 현장에 있었고 아이들이 나오는 걸 내 손으로 전부 받았어요. 이게 리디아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증인이 존재했지요. 이름 의사 드레츠바흐입니다. 이 의사는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바로 리디아의 모든 아이를 직접 받고 집도를 했던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리디아는 분명 3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녀의 아이가 맞아요. 내가 직접 봤거든요. 내가 직접 받았고 분명 DNA 검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아이를 갖고 낳았다는 거 확실합니다. 라는 증언까지 해줍니다. 하지만 DNA 검사지에 대한 결과는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죠. 즉 DNA는 리디아 페어차일드의 아이가 아니다라고만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결국 법원은 한 가지 명령을 더합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DNA 테스트를 해봐라. 그 이후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과 똑같았습니다. DNA 결과지는요. 몇 번을 반복해도 새 아이의 엄마는 리디아가 아니다 라고만 나왔죠. 이 결과를 받아들였던 재판부는 3번의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이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라. 즉 재판에 들어간다. 기소가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법정 싸움이 리디아에게 시작이 됩니다. 리디아는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는데요. 이름 앨런 틴멜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는요. 처음에 변호를 맡을 때도 이거 어떻게 해요? DNA가 100%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일단은 변호는 해야 되니까 DNA를 중심으로 싸우지 말고 증거 다른 부모님도 있고 의사도 있으니까 그걸로 갑시다 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대신 한 가지를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변호사조차도 리디아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애들 당신의 형제나 자매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애를 낳아서 네가 일부러 키우는 거지. 아니면 혹시 애를 납치한 거 아니에요? 돈을 받으려고 나한테만 솔직하게 얘기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리아는 울면서 자기 아이가 맞다 진짜 믿어달라라는 그 말을 듣고 신델은 확고하구나 한번 변호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변호사에 직접 시작을 했던 겁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며 리디아 페어차일드는 많은 걱정이 시작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는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 아이를 뺏길 수 있다는 문제. 언제든 아이를 뺏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자기 자신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엄마한테 와서 엄마 왜 울어? 라고 얘기하는데 너가 내 아들이 아니래. 너가 내 자식이 아니래. 이 말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는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는 정부와 맞서서 굉장히 불리한 과학적 증거와 싸워야 되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었죠. 2006년 당시 그 누구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 셋을 제외한 아이 넷째까지도 국가는 의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리디아의 변호사가 다른 사례를 하나 찾아냅니다. 이런 일은 리디아에게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신장 이식을 준비하던 보스턴에 살고 있는 이름 카렌 키건. 그녀는요, 의사로부터 굉장히 소름 돋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내가 지금 신장 준비하면서 몇 가지 전할 게 있어요. 그 신장 이식하려고 가족들, 자식들 전부 다 DNA 검사 해봤잖아요. 근데 당신의 아이와 아이들과 당신의 DNA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와 아빠, 그 밑에서 어떤 아이들이든 양쪽의 유전자를 물려받는 게 매우 당연한 건데 키건의 같은 경우는 분명 키건의 자식 두 아들이 아빠의 DNA를 받은 건 맞지만 엄마 키건의 DNA를 받은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키건은 뭔가 이상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박사는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두 아들 어디서 데리고 온 거예요? 뭐 남편이 뭐 바깥에서 낳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키건은 정말 어이가 없던 겁니다. 자기가 배가 아파 낳은 아이들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이렇게 뭔가 얘기하자 그쪽 의학계도 놀랬던 겁니다. 그럼 일단 아이들이 태어난 병원 이름이 어딘가요? 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들은 점점점 자세히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분명 태어난 출생기록 명확합니다. 키건이 아이가 낳은 게 맞았습니다. 결론은 의학적 미스테리였죠. 의사들은 키건의 몸에서 DNA 샘플을 채취합니다. 피, 머리카락, 입안 모두 다요. 그런데 이 모든 DNA가 아들들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키건이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저 얼마 전에 갑상선에 혹이 있어서 그 혹을 제거했거든요. 혹시 갑상선 혹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죠. 의학계는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갑상선 샘플, 조직 샘플을 찾게 되지요. 근데요, 갑상선 조직의 샘플의 DNA를 확인해 봤는데 일치합니다. 자, 그녀의 피, 머리카락, 입안 어디에도 아들과 DNA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갑상선에 있는 조직은 아들의 DNA와 일치하는 걸로 나온 겁니다. 미스테리가 해결되는 순간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딱 30건만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름 키메라즘. 키메라라는 단어는요, 그리스 신화에선 괴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부분적으로 염소, 사자, 뱀 이런 게 합쳐져 있는 되게 이상하게 생긴 기괴한 동물이죠. 근데 이게 인간 생물학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키메리즘은 이런 뜻이 됩니다. 매우 쉽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선천적인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개의 DNA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바로 쌍둥이였습니다. 애초에 쌍둥이로 컸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사라지며 여기 있는 유전적 정보의 DNA가 병합돼 버린 겁니다. 그냥 탈락돼서 사라진 게 아니란 것이죠. 혈액상으로는 한 사람이지만 조직의 부분에서는 DNA가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즉 사라진 쌍둥이의 DNA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말뜻을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선천적 키메리즘은 쌍둥이였다. 엄마의 뱃속에서 라는 뜻인 겁니다. 두 개의 수정란이 융합되어 하나가 돼서 두 개의 뚜렷한 유전적 코드를 갖고 있는 하나의 아이가 돼버린 거죠. 이게 어떤 뜻일까요? 눈으로 우리가 보면 쌍둥이는 없습니다. 쌍둥이가 아니라 혼자인 것이죠. 하지만 키메리즘에 있어서는 딱 한 가지, 인체 내의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쌍둥이인 겁니다. 몸 안에 두 개의 DNA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실까요? 키건은 굉장히 충격을 먹습니다. 내가 쌍둥이였었다고? 부모님도 몰랐던 거죠. 애초에 탈락이 된 거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상상도 못 해봤던 내용입니다. 이런 의학적 사례가 있다는 걸 찾아낸 것이죠. 이 사례를 토대로 리디아 페어차일드는 다시 싸움을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의심을 합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일단 셋째 아이와 DNA가 안 맞았지요. 재판을 하던 도중에 넷째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넷째 아이를 낳을 때 정부의 기관이 직접 파견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법원 직원이 직접 분만실에 들어가 저 마지막 아이가 태어날 때 보고 있습니다. 애가 태어났지요. 바로 엄마의 DNA와 아이의 DNA를 채취합니다. 그리고 그 DNA를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즉 넷째 아이도 DNA가 안 맞았던 것이죠. 분명 눈앞에서 출산을 목격을 했는데. 근데 이에 대해 법원 직원, 법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출산을 목격한 건 맞다. 하지만 혹시 리디아 당신 돈을 벌기 위해 대리모 역할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애를 가진 방법이 대리모 시술법이 아니었느냐라고 의심을 해버린 겁니다. 리디아 페어차일드의 변호사는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결심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의학저널에서 키건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키건의 사례를 법정에서 이야기하며 일단 이 테스트를 제대로 해봐야 된다 라며 사건을 연기할 요청을 했죠. 조직 샘플 검사를 시작합니다. 리디아 몸 안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었죠. 그리고 결과가 나옵니다. 리디아 페어차일드는 쌍둥이였습니다. 자, 살아있는 쌍둥이가 아니고요. 몸은 하나인 쌍둥이. 즉 태어날 때 자신은 원래 쌍둥이로 있었다가 한 아이의 걸 그대로 흡수한 거였습니다. 쌍둥이의 결과 그리고 그 쌍둥이의 DNA로 확인해보니 4명의 아이들과 친자 확인이 일치가 됩니다. 그렇게 친어머니다 라고 인정을 받고 판사도 그 사건을 기각했지요. 만약 이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이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천륜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2006년에 있었던 실제 사건, 미스테리한 일이었죠. 학자들은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법의학적으로 DNA의 증거는 100%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학계에 보고된 이후부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99.9%다. 완전한 100%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DNA 검사를 할 때 입 안에만 하는 건 없습니다. 머리카락만 뽑아서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하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 사람에게서 생기는 2가지 이상의 DNA. 골수 이식을 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매우 희귀하게 생기는 키메라즘 미스테리. 우리는 아직 인간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뒷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키메리즘이라는 걸로 넣어놨었는데 그 키메리즘을 넣어놓고 나서 저희가 방송은 안 하고 있었어요. 너무 내용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금 구미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키메리즘이 아니냐, 물론 키메라라고 나왔지만 이것도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감이 단언하는데 구미 3세 사건은 키메리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키메리즘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있고 이제 할머니라고 할게요.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의 DNA가 와서 여기에 이제 자식의 DNA, 뭐 아까로 따졌으면은 카렌 키건이면 KK라고 쓸게요. 카렌 키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요걸로 이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카렌 키건이 태어나서 카렌 키건이 자신의 자식을 낳았는데, 자신의 이제 아이들을 낳았는데 DNA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 카렌 키건도 결혼을 했을 텐데. 그래서 카렌 키건도 이제 남편이 존재했을 텐데 남편의 DNA는 아이들한테 있는데 카렌 키건 거는 없다.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모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됐던 건데, 이게 키메리즘으로 얘기하면 이 카렌 키건은 그 엄마 뱃속, 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 또 어떤 아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쌍둥이. KK 다시라고 할게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KK.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요 경우가 있던 거고, 쌍둥이였는데 이 DNA가 이 안으로 병합되어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에게 DNA는 이 KK 다시께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KK 다시의 DNA는 형제 자매의 DNA 같은 거예요. KK랑 똑같은 DNA 유전 정보를 가지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보를 가지고 온 거니까 어쨌든 KK 다시는 닦아놓고 얘기하면 이 둘은 형제 자매의 DNA가 되죠. 어떤 얘기인지 알죠? 형제 자매.
뭐 큰아빠, 작은아빠, 작은엄마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구미 3세 사건은 이거랑 지금 뭐가 조금 다르냐면 석씨가 할머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있고요.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이 밑에 딸 김씨가 있어요. 딸 김씨. 이해하시죠? 이거 딸 김씨가 있는데 여기 밑에서 아이가 나왔잖아요. 아이가 출산이 됐는데 그게 이제 사망한 아이인 딸 이제 망자죠. 딸이 이제 망자가 지금 이제 아이가 사망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출생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아이가 지금 석씨랑 DNA가 같다는 거예요. 엄마가 석씨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김씨, 그러니까 석씨가 키메리즘인 게 아니고 김씨가 키메리즘이면 이해하시죠? 김씨가 만약에 키메리즘이었다라고 한다면 석씨 할머니 배에서 쌍둥이로 있었단 얘기야. 김씨의 다시가 있었단 얘기지. 이렇게 병합이 돼서 이렇게 합쳐지면서 김씨의 딸로 이렇게 나왔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여기에 DNA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형제 자매의 DNA로 맞아야 돼요. 형제 자매의 DNA로 맞아떨어지고 석씨하고는 달라야 돼요.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같아진다라고 하면 이건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려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할머니인 석씨랑 일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걸로 따지면 이 아이들이 할머니랑 DNA가 똑같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닌 거니까. 이게 지금 키메라의 가능성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이 이야기가. 근데 국가수도 키메라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도 DNA를 몇 번씩 조사했다는 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DNA를 왜 저렇게 조사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키메라의 가능성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수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입안에 5번 해보고 5번 다 일치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조직에 대한 걸 다시 검사해보는 거예요. 혹시 모를 키메라의 가능성 때문에. 하지만 김씨는 쌍둥이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 잘 모르니까 그냥 언론에 보면 아니 무슨 검찰도 또 DNA 검사하고 경찰도 왜 이렇게 DNA 검사를 뭐하고 왜 똑같은 건데 그게 아니라 가능성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보더라도 김씨는 키메리즘이 아닌 거예요. 키메리즘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아이는 김씨의 DNA를 갖고 있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DNA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확히 말하면 이 아이는 다른, 그러니까 석씨의 밑에서 나왔다라고만 바라봐야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전적 정보가 좀 달라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이 딸이 석씨의 딸이면 김씨랑 이거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아빠의 유전자도 이상해지고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 유전적 정보가 달라요. 석씨랑 같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예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형제 자매의 DNA로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요게 맞다라고 야 요거랑 석씨 딸인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형제 자매로 DNA만 나와야지 석씨에 일치하는 DNA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려오는 게 예를 들면은 할머니 거 50 내려와서 섞이는 거잖아. 그럼 50이 밑으로 내려오면 25가 돼야 되는 거 단순한 거예요. 25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식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은 할머니 거랑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 안에 들어오면 요거랑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그러니까 이 할머니랑 일치할 수는 없다예요. 할머니가 맞다라고 일치되는 거. 그러니까 요 내용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내용으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키메리즘에 대한 가능성으로 얘기를 했던 문제도 김씨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언급했던 거고 김씨가 키메리즘으로 원래 쌍둥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었던 거였고 근데 이분에서는 분명히 국가수에서도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씩 테스트를 해본 거 보면은 확인을 그렇게 거쳤던 느낌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 내용이 뒷이야기 내용입니다.